자, 이어서 압력 손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압력 손실 보니까 자, 어마어마하죠. 후드 압력 손실, 후드 정압, 덕트 압력 손실, 곡간 압력 손실, 합류관 압력 손실, 확대관 압력 손실, 축소관 압력 손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압력 손실이라는 건 사실 기본이 딱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해서 특성별로 특성 따라 개수가 바뀌어요. 앞에 개수. 개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보정해주는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성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정해서 집어넣어야 정확한 값이 나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원래 규칙에서 변형되면서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후드의 압력 손실이 있는데 얘는 기호로 원래 우리가 압력 손실이라는 기호는 델타 P로 표현합니다. 델타 P. 자, 압력 손실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공간을 좀 통과한다고 하는데 어떤 공간 안에 여기에 무슨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로 통과를 해요. 근데 이제 장애물을 통과하다 보니까 통과하기 좀 힘이 들겠죠. 그러면서 얘가 힘이 빠집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이 힘이 압력이 얼마 정도 됐냐면 이 압력 밀어주는 힘이 한 300mm H2O 정도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초기에. 그런데 여기를 한번 통과해보고 장애물을 거치니까 이 장애물이 갖고 있는 압력 손실, 그러니까 압력을 손실하게 하는 힘, 방해하는 정도가 100 정도 갖고 있대요. 그럼 얘는 얼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0mm H2O 정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거예요. 후드로 빨아들였는데 후드가 갖고 있는 방해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고 그걸 구하는 식. 닥트가 방해하는 정도, 곡관이 방해하는 정도, 합류관이 방해하는 정도, 확대관이 방해하는 정도, 축소관이 방해하는 정도들을 같이 배울 겁니다. 자, 후드의 압력 손실. 그래서 압력 손실 원래 델타 필요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후드 H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델타 P H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제가 압력 손실의 기본이 있다고 해봤는데 기본은 뭐냐면요. 노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F 곱하기 PV가 바로 기본이에요. 아하. 여기서 지금 F는 뭐냐면 압력 손실 개수입니다. 그래서 장치마다 그 손실되는 개수가 다르죠. 그리고 똑같은 후드라고 해도 어떤 거는 재질이 까끌까끌한 재질, 어떤 거는 매끈매끈한 재질. 다르죠? 어떤 거는 복잡하게 생겨갖고 들어가는데 더 방해를 많이 하고 어떤 건 단순하게 생겨서 방해를 덜 하고 그런 개수는 다 정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개수를 속도압 뭐죠? 그 유속에 비례해서 생기는 압력이잖아요. 그 유체가 흐르는 압력이지 않습니까? 그 압력을 개수에다 곱해서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압력 손실의 기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후드의 압력 손실도 써보니까 얘 얼마냐면 F 곱하기 PV예요. 선생님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다 원래 기본 원리가. 근데 저 F 압력 손실 개수를 후드 압력 손실에서는 이렇게도 쪼갤 수가 있어요. 자, 1-CE의 제곱 C2의 제곱 요렇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거. 곱하기 PV. 자, F가 뭐로 쪼개졌죠? 1-CE의 제곱 나누기 CE의 제곱으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고 그러면 부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는 뭐라고 했냐면 압력 손실 개수. C는 뭐냐면요. 유입 개수입니다. 유입 개수.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후드의 압력 손실을 구하시오. 그러고선 유입 개수는 얼마입니다. 그럼 여기다 띵띵띵 집어넣고 속도압 곱해서 압력 손실 구하면 되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 아니면 후드의 압력 손실 구하시오. 그래서 압력 손실 개수를 그대로 줬어요. 그러면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속도압 곱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경우도 있겠죠. 유입 개수를 주고 뭘 주냐면은 속도압을 안 주고 유속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속 줘도 속도압 구할 수가 있다고 무조건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다 몇 번 했습니까? 별을 뭐 한 9개를 쳐가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9.8 집어넣고 1.2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유속만 집어넣어서 제곱해주면 이게 속도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방법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입계수 줘도 압력 손실 계수 줘도 그리고 유속을 줘도 우리는 수도 압력 손실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식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드 정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후드 정압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식으로 써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볼게요. 자, 델타 P H 자, 이게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압은 동압 플러스 뭘 하냐면 후드에서 생긴 압력 손실을 더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예요? 정압이라는 겁니다. 정압은 동압 플러스 후드 압력 손실로 계산이 되니까 자, 후드 압력 손실 풀어보면 후드 압력 손실 어떻게 계산됐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1-CE의 제곱 CE의 제곱 곱하기 PV 이렇게도 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F의 PV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요 식에서는 PV가 두 개다 보니까 하나로 좀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PV로 묶으면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 뭐 1 되겠죠. 얘는 1 되고 플러스 뭐 F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정압. 그래서 정압 구하는데 식을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PV 구할 수 있는 뭐 유속을 주거나 그리고 F를 줬다. 그래도 정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압 구할 수 있는 거 앞에 유체역학에서 또 배웠죠. 전압 빼기 동압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압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근데 후드에서는 정압 구할 때 PV 곱하기 1 플러스 F로도 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닥트의 압력 손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적어놨냐면 장방형하고 이제 원형에서의 압력 손실 구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써놨는데 가볼게요. 자, 먼저 장방형부터 보겠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흥분할 게 많네 얘네들이. 자, 장방형부터 볼게요. 이거 압력 손실 델타 P로 해보고 얘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PV 이렇게 산출됩니다. 자,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인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장방형에. 교환을 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제로가 빠졌는데요? 맞습니다. 자, 장방형에는 D, 직경은 얘는 관의 직경 얘기하는데 자, 장방형은 네모난 관 얘기하는 거예요. 네모난 관은 직경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쵸? 없는데 그냥 여기다 제로라고 일단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은 직경이 있죠. 그래서 얘를 써보면 얘는 4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PV 그리고 4F 맨날 4 곱하기 귀찮으니까 4F를 묶어서 람다로도 표현합니다. 4F 묶어서 뭐라고요? 람다 D분의 L 곱하기 PV.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면 재밌는 거. 자, 아까 여기 의문의 해결이 안 됐죠? DO 얘는 뭘까? 자, 관이 장방형인데 나도 저 식에 좀 압력 손실 구할 수 있게 직경을 좀 나도 만들어줘. 그런 거예요, 장방형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어떻게 만들까? 해봤더니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장방형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장방형에서 저 직경이라는 거, 이 직경을 뭐라고 하냐면 상당 직경이라고 합니다. 자, 상당 직경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원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경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진짜 안 어렵습니다. 자, 경심은 뭐냐면 단면적을 그 유체가 흐르고 있는 둘레로 나누는 거예요. 단면적을 둘레로.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자, 원의 이 단면적을 뭘로 나눈다고요? 이 둘레로 나누는 게
이게 경심입니다. 자, 그래서 원이라고 했을 때 원의 단면적 공식을 풀어보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구하죠. 되셨나요? 자, 경심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구하죠. 되셨나요? 자,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하죠. 원의 단면적. 원의 둘레는 뭘로 구합니까? 파이 d로.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해주면서 파이 끊어지고 d 이렇게 끊어지면서 아하, 여기에 4분의 d 이렇게 나오는 거야. 4분의 d.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경심. 경심이 4분의 d라는 겁니다. 경심 뭐라고요? 4분의 d입니다. 자, 경심이 4분의 d예요. 그래서 여기서 d로 한번 정리해보면 넘기니까 경심 곱하기 4 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직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방형이 나도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직경 될 수 있게 해줘. 그런 거예요. 알았어. 그래갖고 그러면은 너도 장방형도 직경에 상당하는 상당한 직경, 상당 직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경심 곱하기 4로 한번 해봐. 그래서 경심을 봤더니 경심은 뭐라고요? 단면적 나누기 둘레. 자, 장방형에서 단면적 뭡니까? 얘가 가로가 A고 세로가 B면은 AB가 단면적이죠. AB 나누기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A가 2개, B가 2개 있으니까 자, 2 A 플러스 B 맞습니까? 자, 이렇게 둘레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4를 곱하니까 결국 상당직경 써보면 여기다 4 곱하니까 2 AB 나누기 A 플러스 B 이렇게 산출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식이 나오는 거야.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그래서 상당직경. 장방형에서는 직경이 없지만 장방형에서 항상 뭘 줄 거냐면 폭하고 높이를 줄 겁니다. 또는 가로하고 세로를 줄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상당직경 요 2AB 나누기 A 플러스 B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장방형의 압력손실, 원형의 압력손실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원형에서 조심해야 될 게 4F. 4F. 얘는 람다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람다가 나왔다. 그러면 F에다 4 곱할 필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그냥 람다 집어넣고 L 나누기 D 곱하기 PV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F가 주어졌다? 원형인데? 그러면 4를 곱해줘야겠죠. 정리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비례하고 안 비례하는 전에 여러분들이 뭐가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는지 보면 되는데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호스가 있고 호스를 지나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닥트라는 걸 설명하는데 닥트는 여러분들 환기를 할 때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환기할 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깃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드가 있죠. 자, 고기 구워 먹으면 난리지 않습니까? 오염물질이. 자, 후드에 빨아들여지죠. 그럼 후드에서 얘가 쭉 이렇게 가잖아요. 이 오염 공기가 가는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이 길을 갖다가 닥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어디까지? 굴뚝까지 가는 길을 닥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 작업장에서는 이제 공기 정화 장치를 둬서 정화도 하고 뭐 여과 장치를 둬서 먼지도 제거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그 후드에서부터 굴뚝까지 가는 그 길을 갖다가 닥트라고 하는데 이 길목에서 압력 손실 어떻게 있냐면 이 관의 마찰 개수에 비례해서 생기겠죠. 관이 꺼끌꺼끌 할수록 더 압력 손실이 커지니까 그걸 나타내는 개수가 바로 F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길이가 길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겠죠. 직경은 좁을수록 방해를 더 많이 받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예요. 직경이 작을수록 압력 손실이 커지고 속도압이 당연히 클수록 압력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닥트의 압력 손실 정리를 하고요. 고관의 압력 손실로 갈게요. 고관은 말 그대로 꺾어진 관이에요. 고관. 꺾어진 관. 자, 고관에서의 압력 손실을 좀 보니까 얘는 일단 특징이 있어요. 곡률 반경비를 크게 할수록 압력 손실이 작아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곡률 반경비. 그러니까 이거 꺾어진 정도. 꺾어진 정도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완만하게 그리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자, 일로 갈수록 더 어때요? 꺾어진 정도가 심해지죠. 그럴수록 압력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자, 곡률 반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그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곡률 반경이라는 건 이게 커지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압력 손실이 그러면 더 커질 것 같은데. 자, 꺾어지는 정도가 클수록 압력 손실이 큰 거는 맞아요. 근데 곡률 반경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방해판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전환 후에 다시 가려는 그 각도예요. 이게 곡률 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관을 만났을 때 그 관에서 다른 관으로 이동할 때 또는 관이 꺾어졌을 때 부딪혀서 이동하는 그 각도, 이 각도가, 이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방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관이 있는데 관이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 애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과해서 가는 애가 있어요. 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애는 이렇게 갔다가 꺾어지는데 꺾어지는 그 곡률 반경이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턴하다시피 하니까 압력 손실이 어때요? 방해되는 정도가 더 압력 손실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가 할수록이요?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근데 얘 B 같은 경우에는 곡률 반경이 크죠? 그럴수록 더 완만하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곡률 반경비라는 건 이게 지금 완만하게 지나가는 그 각도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지나가는 각도가 클수록 압력 손실이 부드럽게 지나가니까 작아진다는 거. 이 내용 이해되세요? 많이 나오는 복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곡관에 구부러지는 경사는 가능한 완만하게 하고 구부러지는 관의 중심선의 반지름이 송풍관 직경의 2.5배, 2.5배 동그라미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 외워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곡관에 압력 손실이 있습니다. 요거는 식을 좀 외워주는데 식만 외우면 돼요. 자, 델타 P는 F 압력 손실 계수 90분의 세타. 그래서 세타 각도가 더 크면 커질수록 곡관이 꺾어지는 각도가 커질수록 압력 손실이 커진다라는 거고 당연히 또 어디에 비례하냐면요. 이 곡관에서는 이 전체가 뭡니까? 어떠한 보정 계수라는 거예요. 곱하기 PV 이런 꼴로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우등 곡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수치 있죠. 그것만 좀 잘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합류관의 압력 손실, 합류관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일단 좀 잘 볼게요. 자, 확대관에 엇갈리게 연결해야 됩니다. 왠지 틀릴 것 같은데 엇갈리게 연결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요. 보기에서. 네, 엇갈리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트 지름의 6배 이상이 바람직하다. 분지관과 분지관 사이 거리가 덕트 지름의 직경의 6배 이상. 6배 체크하고요. 자, 분지관이 연결되는 주관의 확대각은 15도 이내가 적당하다. 그림 보시면은 그림으로 제가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합류관은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각도가 여기 각도가 15도 이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합쳐질 때 여기 합쳐질 때 여기 각도가 요 각도가 15도 이내라는 거. 그래야 좀 적합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관측 확대관의 길이는 확대부의 직경과 축소부 직경 차의 5배 이상 되는 거 5배 체크하고요. 확류관의 압력 손실은 주관의 압력 손실과 분지관의 압력 손실을 합한 값으로 된다. 이건 문제 풀 때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분지관 수는 당연히 적을수록 좋겠죠. 분지관 이런 거예요. 옆에다 가지관을 둬서 이런 걸 합치는 겁니다. 자, 여기 A라는 공정이 있고 B라는 공정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통로를 그냥 하나로 가는 게 좋은데 이 B라는 게 새로 신설돼서 여기에 만든 거예요. 뭐 A라는 게 신설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신설되니까 여기에도 환기를 둬야 되니까 이쪽에 가지관을, 분지관을 두는 거예요. 근데 분지관이 많을수록 압력 손실이 커지겠죠. 분지관을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류각이 클수록 분지관의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합류관의 압력 손실은 합류하기 전 여기 압력 손실하고 여기 압력 손실 둘을 합치는 것과 같다. 여기에 100이고 100이면 20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확대관의 압력 손실이 나오죠. 여기는 좀 식으로만 좀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식은 다 외워주셔야 되고